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특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상윤입니다. 오, 목소리. 네. 날카로워. 맞아요. 네, 저희 특집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오. 이어서 영화를 또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번 영화도 상당히 날카로워요. 진짜 예사롭지 않습니다. 작년 2월 8일날 개봉한 다음 소위라는 영화입니다. 개봉일이 업로드일 기준으로 거의 1년 하고도 한 달 정도네요. 맞아요. 이 영화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자면 특성화 고등학교, 그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현장 실습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 실태를 폭로하는 메시지를 지닌 영화인데요. 다음 소위라는 영화 제목 자체가 좀 약간 다음 소위?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어떤 내용인지 예고편도 안 봤던 사람으로서 꼭 보고 싶었던 영화 중 하나였어요. 저도 할 말이 많은 영화였는데요. 제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제 잠깐 청취자 여러분, 그렇죠. 지금부터 다음 소위의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작품을 감상하신 후에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기 전에 수상 내역을 간단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화려하죠. 막 피렌체 한국영화제, 백상예술대상, 오. 들꽃영화상, 청룡영화상, 대종상, 우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런 큰 영화제에서 연기상이나 각본, 감독상 같이 여러 부문의 상을 맞아요. 휩쓸었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영화에 대한 기대가 한층 올라간 상태로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이제 또 감상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좀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목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분명하고요. 맞아요. 영화의 구조도 매력적이고 뭐 극중 캐릭터들의 좀 살아있음, 약간 역동적인 연기? 모든 게 좀 다 스코어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상윤 씨도 처음 봤다고 했고 승민 씨도 처음 본 거죠 이번에? 네, 이걸 기회로 처음 봤죠.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충 내용은 알고 봤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현장 실습 나가서 겪는 이야기 이 정도라고만 봤는데 다들 봐서 알겠지만 보면 볼수록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완전 화나죠. 너무 화가 나고 이러는데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더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레전드죠. 영화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실제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명했던 허완주 기자님이 계신데 이 기자님이 이 다음 소위 영화를 보고 나서는 주인공 소희와 현실의 홍수연 학생의 상황이 놀랍도록 똑같다라고 평을 남겨주셨거든요. 그 홍소연 학생이 그 실화 속에서 피해자였던 거죠? 맞아요. 네네. 모든 부분이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죠. 영화 시작부터 나오는 장면이 이 소희가 춤을 추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당황스러웠어요. 나도 조금 당황했어요. 처음에 춤을 추는 장면이 생각보다 길게 나오길래 그래서 더 당황했어요. 두 번째 당황, 2차 당황. 많이 나오게. 좀 많이 당황했어. 이 장면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당황스러움도 많은 거를 시사하는 듯 하더라고요. 맞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셨겠지만 소희가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되게 밝고 당찬 성격을 좀 보였잖아요. 맞아요. 부조리한 사회 그리고 어른들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그 벽에 막혀서 끝내 또 죽음을 택하는 그 과정들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데 그 힘든 시기 속에서도 춤은 소희에게 좀 약간 유일한 숨쉴 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봅니다. 그렇죠. 영화 초반부랑 결말부를 이 춤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즐길 줄도 알았고 세상을 사랑할 줄도 알았던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이 부조리한 세상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결국에는 몰아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제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똑같은 춤을 추는 장면을 넣은 그 연출에서 알 수 있듯이 소희의 자살은 결코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죽음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감독님의 의도도 그렇고 당연히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고 봤는데 네. 영화 속 소희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게끔 종용한 직장이나 학교, 교육청 이런 소희 주변을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조력자 느낌의 형사님이 나오시죠? 나오죠. 그렇죠. 배두나 배우님께서 열연하신. 네. 네.
당시 소희가 처했던 구조적인 상황이 그 경찰 유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막 비추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이 관행이라고 여겨져 왔던, 그리고 또 일상적이라서 이제 잘못됐다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그 부조리함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희의 아픔에 진심으로 좀 공감해 주는데요. 소희의 죽음을 단순히 개인사로 볼 게 아니라 지금의 실업기고등학교 학생들의 좀 현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상현 씨가 제목 자체에 궁금증이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소희라는 이 이름이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으로 대표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사건의 주인공인 홍수연 학생으로도 대입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크게 보면 소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혹은 놓일 수도 있는, 그렇지만 구조에 대항하기에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에 다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영화 속에서 다음번에 소희가 처한 상황을 또다시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형사 유진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쏟아내고 마는데 앞으로도 사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여전히 소희의 상황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시사하는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아까 수현 씨가 말씀하셨던 그 기자님이 아니셨다면 이 전주 콜센터 현장 재생 자살 사건, 그 실화죠. 네. 이 사건도 묻힐 뻔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덕분에 사건과 그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만큼 다음 소희라는 말이 좀 잔인하게 들리지 않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소희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1부는 소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소희의 시점으로, 2부는 소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경찰 유진의 시점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전개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중심 인물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달랐어요. 맞아요. 그 소희의 죽음의 원인에 대한 거의 모든 소스가 일부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취업을 은연중에 강요하는 가정 환경, 그리고 제대로 된 점검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막 가스라이팅을 한 학교, 그리고 무수한 갑질과 부조리가 만연한 회사.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일부에서는 좀 측은함, 안타까움 이렇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고는 2부에서야 좀 약간 구조적인 문제점을 약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뭐 여지껏 그래왔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좀 이런 변명으로 대응하는 그 일련의 사람들을 보고 와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아까 보면서 화가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때 1부랑 2부를 일부러 그렇게 순서를 배치를 함으로써 화를 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부는 소희가 마주했던 일들이 굉장히 일상적이라 느껴졌어요. 아까 같은 소재를 이용하더라도 소희의 시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는 알겠는데 소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일반 학생이 과연 어떤 걸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좋은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희가 느끼기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그저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영화 중반에 자해하는 장면도 나오긴 하죠. 맞아요. 그렇게까지 간 것 같아요. 네, 수연 씨 말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초반부에는 입사하기 전에 그저 취업을 했다는 사실, 돈을 번다는 사실 이런 것 등으로 신나하고 들떠있는 소희의 모습이나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잘못된 현실을 경험하면서 점차 변해가는 소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관객이 곧 소희가 되어서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더 직접적으로 공감하게 한 다음에 2부에서 사회가 어린 학생에게 얼마나 각박했는지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소희의 죽음을 밝히는 그 유진의 직업이 경찰이었다는 점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해요. 경찰.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좀 약간 안전의 위협을 느낄 때 경찰의 존재를 좀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112. 맞아요. 112. 국민 상윤 씨는 그러신가 봐요. 네, 112. 순간 119이라 할 뻔했어요. 나이스 때문에. 네, 아무튼 실제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저는 경찰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감정 변화가 있다고 해야 되나?
마지막에는 이 소희의 죽음에 있어서 우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좀 아. 드라마틱하죠, 감정 변화가. 드라마틱해서 저는 오히려 보면서 갑자기 운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울만할 정도의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 어떤 수사물에서도 한 사건에 이렇게까지 감정을 이입하면서 우는 경찰 캐릭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쵸. 막 자기랑 엄청 친했던 이런 사람이랑 연관된 일이 아니면.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댄스 학원을 같이 다니고 뭐 같이 다닌 것도 아니야. 토이는 그만두고 나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영상 뒤에 막 앉아있죠. 맞아요. 그 정도? 진짜? 저도 그 갑자기 이런 지점에서 딱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방향으로 훙 튄 느낌이라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 유진이 경찰로 나와서 운 이유가 마지막 좀 가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게 만약에 소희가 죽기 전에 경찰이 팀장님의 자살 사건을 제대로 좀 파헤쳤더라면 소희가 과연 죽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팀장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소희가 되게 막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넘기면 돼 이러면서 좀 약간 흑화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살 사건만 제대로 종결되고 회사 차원에서도 그걸 입막음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소희는 밝은 모습 그대로였을 것 같아요. 저는 수연 씨랑은 답변이 좀 다른 게 어찌됐든 이 다음 소희 이거고 어찌됐든 계속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 영화 메시지 때문에 이 팀장님의 자살 사건 역시도 소희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복될까봐. 팀장님의 자살 본질적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듯이 소희의 자살 사건도 결국엔 해결되지 않고 종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소희의 죽음이 찾아오는 과정이. 네. 이것저것 좀 고려해봤을 때 왜 이렇게 감정이 튀었을까 생각해보면 경찰이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면 소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에도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타깝죠.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그 직업윤리 내에서 수사의 효율성을 따지느라 혹은 소희의 죽음을 수사에서 은연중에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경찰로서 좀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유진이 그렇게까지 몰입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울었던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춤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나름의 주변인이었던 거니까 이 사회 구조가 한 사람을 그렇게 몰아넣었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특정하게 누군가가 가해자라거나 누가 딱 얘가 공모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던 게 없으니까 체포도 못했고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 소희한테는 미안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른들이 미안해 이런 식의 연출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게 소희를 위해서 했던 애도의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누군가를 체포할 수 없었던 이유는 특정한 누군가만의 책임이 아니라서 또 완전한 악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영화 속에서도 이제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 현황을 파악하려면 숫자로 보고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정량 평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학교와 교육청층에 이제 이럴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의 관례였다. 라면서 이제 그쪽에 일종의 논리적 장벽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량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체계에 대한 폐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 제도가 기준을 수치에 두니까 학교와 교육청 입장에서도 머릿수를 채우려고 근무 환경과 처우가 어떻든지 간에 관리 부실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정이 아닌 결과만으로 판단을 하니까 학생의 힘든 거나 이런 거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가 되고요. 맞아요. 그게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체계 자체로 본다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정량 평가를 하게 되면 주관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치만 이 영화를 보고도 그런 기준과 지표들이 여전히 객관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네, 어찌됐든 이 체계의 결함이 있던 사실은 이 실제 사건 발생으로 증명이 된 셈이니까요.
우리 사회에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장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희가 마주한 장벽도 그중 하나였고요. 실습을 나온 미성년자 고등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받아야 할 인센티브를 지급받지도 못합니다. 아, 그래서 다른 장벽들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엇보다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보면서 약간 제 개인 사긴 하지만 일단 말을 해보자면 제가 겪을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장벽을 네, 왜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 한동안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까 진짜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년제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된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졸업만 하면 바로 취업이 된다는데 그냥 거기 가는 게 이득 아닌가? 왜 다들 기피를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실제로 상담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어른들 인식은 좋지는 않았어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요? 네, 그래서 당시 선생님께서 저를 엄청 말리셨거든요. 네. 너는 외고도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왜 특성화고를 가려고 하냐. 그래서 약간 특성화고를 엄청 평가절하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중학교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네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약간 저는 항상 선택지를 열어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네. 항상 많은 거죠. 이제 조금 편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 만료에도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더라면 조금 과장해서 걱정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소희가 처하는 상황이 제가 겪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남일이 아니구나.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소희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 수연이 됐겠네요. 예. 저는 수연 씨 담임쌤처럼 좀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네. 저는 솔직히 그냥 소신 발언하면 그러니까 끝내는 참여를 해요. 쭉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가 좀 노는 친구들이 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해봤자 우물 안의 개구리일 건 아닌지 좀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나아가 한때는 특성화고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대기업으로 취직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모순적으로 부러움을 또 느끼고, 근데 또 모순적으로 열등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죠, 모순 맞죠. 덩어리네요. 네, 완전 양기자 완전 그냥 모순으로 가득 차 있네요. 그러니까 김모순이에요 지금. 김모순 씨. 네. 김모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나와서 그렇게 번듯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홀려서 그렇게 그 고등학교를 지망을 했었던 건데, 그렇지만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홍보하는 건 당연히 보여주기에 좋은 그런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중견기업들 위주로 홍보를 했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좀 간과했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 실제로 마이스터고나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인재는 당연히 매년 배출되고 있죠. 그럼요. 근데 나무가 아닌 숲을 좀 보면 영화에서도 지적을 하듯이 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 속에 양질의 취업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게 진짜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은 인문계랑 뭔가 수준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방향성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참여하셨네요. 네. 그걸 깨닫고 나서 이 영화를 보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학교의 서열주의 그리고 기업의 노동력 충원과 같은 목표로만 다루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방향성 자체는 좋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모두가 같은 생각인 것 같네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소위가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파이팅! 네. 그래서 자 오늘 9회차 영화 다음 소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딥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도 한 줄 평 타임 가져볼게요. 네. 오늘은 그럼 다시 상윤 씨부터 네. 부탁드려요. 제 한 줄 평은 다음이 영원하지 않도록 소희야 라고 좀 소희에게 건네는 말로 써봤는데요. 소희야 이렇게? 네. 다음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다음이 영원하지 않도록 소희야. 소희야 이렇게? 소희야, 다음이 영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약간 소희야 다음이 영원하지 않기를 막 이런 건가?
미안해요. 그래요, 맞아요. 저 이게 순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온에언지 오해언지 이게 뭔지 지금 순간 혼동이 와가지고 뭐 아무튼 그런 투로 하면 소희야 다음에 영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어깨를 잡으며. 네 이런 말투입니다. 네. 툭툭 치면서. 네. 토닥토닥. 네. 뭐 이유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네 영화를 봤으면 어깨를 잡으며. 오케이, it's okay. 누나들이 미안합니다. 네. 다음은 누구죠? 수연 씨 네, 해볼까요? 제가 해볼게요. 저는 그 다음 소위의 그 다음이 좀 부정적인 어투로 쓰였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다음이 없기를. 약간 상현 씨 깔이랑 비슷하죠? 네. 네. 넥스트 레벨이 없다. 네. 원래 다음이라는 말을 미래를 기약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뜻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영화 제목에서 암시한 이 다음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의 위험의 암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위험의 암시.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이 없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차원에서 지어보았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듣다 보니까 저도 맥락이 비슷하긴 합니다. 네,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 네. 나도 단지 이름이 아닌 또 다른 소희가 어우.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썼는데요. 다른 소희. 네. 다른. 근데 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이잖아요. 똑순이 그 전공 지식 중에 제 3자 효과 다들 기억하시나요? third people effect. 그거를 가져와서 간단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대본에는 저희는 모두 다 알지만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 나와 있는데 네. 왜 그래? 정말 죄송한데 저도 몰라가지고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연 씨. 수연 씨가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멘트 분배를 위해서. 그럼 여기서 질문. 수연 씨는 혹시 아셨어요? 이 멘트 쓰기 전에? 아니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그냥. 전 알았어요. 그럼 승민 씨가 읽는 걸로 하자 네. 그냥. 그러니까 제3자 효과 이론은 여러분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여러분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또 저희는 4학년이니까 그렇네. 휴학하신 맞아요. 우리 3학년. 분들에게 네. 또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미디어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일반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조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두는 경향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보다 자기 자신에게 오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이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처럼 사람들은 다음 소희를 보고도 내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그래서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록 노동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전태일 사건이나 아니면 최근에 일어났던 불과 몇 개월 전에 전태일과 닮아 있는 노동의 부당함에 대해 택시기사 분신 사건이 있었는데 뭐 이런 사건 등 여전히 노동과 관련한 사건들은 언제나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다음 수연, 다음 어머. 상윤, 어머. 다음 승민 이렇게요. 정말 이름만 바뀌어서. 네. 가슴 아프네요. 어찌 됐든 우리가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9회차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둘, 셋, 트집이었습니다. 트집이었습니다.